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 초기에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쟁점이 시행사가 관리업체랑 체결한 그 관리 위탁 계약을 관리단이 존중을 해야 되는지, 그 계약의 효력이 관리단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입니다. 집합건물 입주 초기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쟁은 바로 구분 소유자들과 관리업체 사이의 분쟁인데요. 입주 초기에 관리비는 너무 비싸면서도 건물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관리비 징수 내역이 제대로 공개도 안 되고 관리단 구성을 관리업체가 방해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결국에 이런 기존 관리업체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를 열어서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단 집회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순순히 나가는 관리업체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행사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는 이렇게 항변을 하면서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사와 체결한 관리위탁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적법하게 계속 건물 관리를 하고 용역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반발하며 버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행사가 관리업체와 체결한 관리위탁 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관리단에게도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까요? 즉 시행사가 관리업체와 체결한 관리위탁 계약에 따라 남은 계약기간을 관리단이 꼭 보장해 주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구분 소유자들, 즉 관리단은 자신들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직접 선정하지도 않는 그 문제 있는 관리업체에 계속 건물 관리를 맡기고 심지어 막대한 용역비까지 지급하면서 높은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이 부분 쟁점은 지난해 대법원 판례로 정리되기까지 아주 오랫동안 현장에서 많은 분쟁을 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2년 대법원은 이 쟁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주었는데요. 그 대법원이 설시한 판결문의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22년 6월 30일 선고 2020-229192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관리단의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개시되면 시행사는 그때의 관리비 징수 권한을 포함한 관리 권한을 모두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시행사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형성된 관리 업무에 관한 법률 관계는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관리단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관리단에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관리단이 구성이 되면 관리업체는 더 이상 적법한 관리 권한이 없어서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대법원은 시행사가 관리업체와 체결한 관리위탁 계약의 효력이 관리단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해 주었습니다. 즉 관리단은 시행사가 관리업체와 체결한 그 관리위탁 계약에 따라 남은 계약기간을 굳이 보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단이 구성된 후에는 시행사 그리고 기존 관리업체는 더 이상 건물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단이 관리 업무 중단 요청을 하면 관리업체는 관리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가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버티는 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관리업체가 계속 건물 관리를 강행하면서 버틸 경우에 이것은 관리단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등 금지 청구의 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행사가 관리위탁 업체와 체결한 그 관리위탁 계약이 당연히 관리단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